여러분, 자꾸 지치고 상처받고 혼자만 애쓰고 있다면요?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매일 감정을 숨기고 계시진 않나요? 이번 낭독은 그런 당신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의 관계 에세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입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 나는 상대를 배려해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상대는 오히려 자기 일에 참견해서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난해합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을 꾸밈없이 써보려 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를 것이고 오늘의 나는 다시 내일의 다른 나로 변신을 거듭할 것입니다. 일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나를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은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시화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볼 뿐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는 만나면 반드시 피해를 주는 기피 대상 인물의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귀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365일 과시형,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는 사람, 과거로 향하는 꼰대, 감탄을 잃은 사람,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귀는 막고 남의 귀만 열어놓으라고 우기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세상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달인이 이끌어갑니다.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할 때 귀로는 두 가지를 듣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그는 모든 인간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장문의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아주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얌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도움을 부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뿐인 사람. 인간이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이 말은 인간이 아직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니 어서 정신 차려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함량 미달의 인간을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남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협업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의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달려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회수 작가의 말에 따르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 즉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아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한 미덕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머리는 계산하지만 가슴은 사랑을 합니다. 얌체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얻은 이익도 결국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인간관계는 비상하는 날개가 됩니다. 365일 과시형.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띱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생각은 지금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나무인의 자세입니다. 생각은 다른 생각을 만나 충돌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생각을 잉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비추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는 사람, 내가 최근에 만난 말문을 막는 사람은 무척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상대의 말을 중간에 뚝뚝 끊어버리는 사람, 자기 생각을 결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리 있는 생각을 말로 꺼내지도 못하게 봉쇄하는 것입니다. 사전 봉쇄하는 것입니다. 적게 말하면 적도 그만큼 없어집니다. 말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문을 막으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 가능성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만큼 상대의 생각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과거로 향하는 꼰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그의 거처는 과거입니다. 옛날만 들먹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달콤한 향수와 아련한 추억에만 흠뻑 젖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인식과 미래 전망이 없습니다. 경험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매몰되어 있으면 위험한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야기나 미래 이야기는 없고 온통 과거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집니다. 꼰대들의 향연이 따로 없습니다. 과거 정치 권력을 잡은 창조적인 소수 집단은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성공 체험을 반복하려다 도리어 사회를 후퇴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상상력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현재와 미래까지 삼켜버립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에 매몰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낯선 생각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탄을 잃은 사람. 감탄을 잃은 사람은 도전을 회피하고 지금 여기서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최소한의 변화도 거부하면서 익숙함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지루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익숙함의 반대는 낯섦입니다. 낯선 일, 낯선 사람, 낯선 장소는 익숙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적이자 기피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여기를 떠나 낯선 저기로 가야 합니다. 늘 만나던 사람만 반복해서 만난다면 늘 하던 일만 해서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삶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감탄보다 한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익숙함에 덫에 걸려 다르게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타성에 젖으면 탄성을 잃어버리고 감탄할 일도 없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공부는 일종의 지적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듯 지적 호흡을 멈추면 정신적 성장도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배움의 끈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멈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움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책을 읽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물론 꼭 책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멈춘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접속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그가 가진 오만함으로 인해 과연 제대로 된 공부가 될지 의문입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은 비교적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면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배움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설레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배움도 시작하기 전부터 설렙니다.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고 당연한 생각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관찰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다 만난 특이한 간판조차 그에게는 관찰과 공부의 대상입니다. 인생의 주연은 설렘과 호기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심지어 그는 SNS에 댓글을 쓸 때도 시종일관 부정적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을 뻗뜨리거나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얼마든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언제나 악플을 달아서 상대의 의도를 비틀어버립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먹구름 속에 태양을 보려고 합니다. 비록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그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 세상은 가능성과 기회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꼬투리만 잡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펼쳐진 악조건과 불행을 탓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모색하지만 누군가는 어차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방법을 찾아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사람과 되는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덕분에 라는 말보다 때문에 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모두 남 탓,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장점보다 단점을 주로 봅니다. 뒤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탓하거나 험담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이들은 먹고 살기 바쁜 탓인지 자신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된 것인지를 망각합니다. 이들의 주특기는 자신이 입은 은혜를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버리는 데 있습니다. 대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공손한 행동입니다. 대접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대접에 담긴 상대의 사랑과 존경과 정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이 베풀어준 만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 관계를 그렇게 이해타산으로만 생각한다면 참 씁쓸합니다. 대접해준 사람은 정성을 다해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그렇게 저울을 들이대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대접받는 일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대접 속에는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접을 뒤집어 접대가 되면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접대는 사절이지만 대접은 환영입니다. 대접이 오가는 인간적인 정이 사람과 사람을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줍니다. 그 대접을 시작한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저버림이 반복되면 버림받는 일이 계속되어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의 부분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분 낭독은 일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인데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작은 제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밥은 매일 먹으면서 운동은 매일 하지 않는 사람. 다짐을 많이 해서 무거운 짐이 된 사람. 밥 먹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삐뚤게 보는 사람. 인간미가 없는 매정한 사람. 감이 떨어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한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비인격적인 사람. 무임승차해서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사람. 잘못을 덮어 씌우는 야비한 사람.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저속한 사람. 규율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사람. 변칙으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2부의 내용은 이런 사람 피하세요입니다.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도전을 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물음표를 품기보다 마침표를 찍는 사람. 반성보다 문책을 즐기는 사람. 경험보다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 전보다 잘하기보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사소한 일상보다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 네, 3부에서는 뭔가 다른 이런 사람 되세요라는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요. 작은 소제목들만 몇 개 소개하자면 뭔가 다른 사람은 땀을 흘립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겸손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지금부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잔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내려오는 연습을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정상에 시비를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꾸미지 않고 가꿉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거울과 창문을 다르게 활용합니다. 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소장하셔서 읽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일까를 내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보통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인간관계를 어렵고 까다롭게 맺지는 않잖아요. 만남을 가지면서 지치고 상처받는 감정들이 생기면 그때서야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사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혹시 지금 힘든 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나를 먼저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옥의 듣는 서재는 여러분의 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